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국내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한 회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LG전자 로봇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엔젤 로보틱스고요. 현재 주가는 29,050원입니다. 52주 최고가가 77,700원이었고요. 52주 최저가가 25,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현재 주가가 29,050원이란 얘기는 52주 최저가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소폭 상승한 흐름인데 1월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자, 그것에 대한 반등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4,355억 원이고 발행된 주식수는 1,4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시면요. LG전자가 96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경철이라고 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지분이 23.13%, 가장 많은 최대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설립자 겸 대표이사신데 이 공경철이란 분이 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우리가 뭐 전혀 이상할 게 없고 LG전자가 제법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시면 96만 주, 6.4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355억 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현재 시가총액 대비 6.4%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현재 주가로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한 270억 정도 되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가 이 엔젤로보틱스에 한 27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얘긴데 초기 투자금이 이 금액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 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 3분기 분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 회사의 연역을 보시면 2017년 3월에 LG전자와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그해 5월에 보시면 LG전자가 시드머니 투자라고 해서 3천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나오고요. 그 뒤로 아무리 찾아봐도 LG전자가 뭐 추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 2021년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수가 10배 증가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했던 LG전자의 지분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액수가 어찌됐든 이 절대적인 액수는 3천만 원이라고 초기 투자 이 시드머니가 나오죠. 제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정말 LG전자가 8년 전쯤에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게 지금 270억 가까이가 된 거라면 엄청난 투자 수익이 아닌가.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투자금 회수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엔젤 로보틱스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베어 로보틱스는 훨씬 더 비싼 금액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는 3천만 원 투자한 건데 그거 찾겠다고 뭐 일부 이렇게 투자금 회수하지 말고 그냥 놔두던지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빵빵하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일단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제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엔젤 메디, 엔젤 수트, 그리고 엔젤 기어, 엔젤 키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설명이 다 나왔죠. 엔젤 메디는 의료 재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거고요. 엔젤 수트는 일상 보조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수트는 말 그대로 착용하는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엔젤 기어라고 하는 산업 안전, 근골격계 이런 보조 웨어러블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이 있겠죠. 뭐 구동기나 뭐 드라이버나 다양한 이제 뭐 그런 관련 부품들이 있을 텐데 이 부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매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많은 자체 부품들을 내재화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엔젤 키트 이렇게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게 메디예요. 자, 메디는 엔젤렉스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젤렉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엔젤렉스예요. 자, 엔젤렉스는 다리에 착용을 해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의료기기를 착용을 하면 여러가지 재활활동에 회복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 쪽에 많은 매출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엔 수트죠. 수트는
엔젤 수트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온이라고 있는데 일단 워크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나왔었던 워크온 제품 사진인데 최근에는 워크온 F1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어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이 엔젤 워크온 수트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워크온 수트, 자 F1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워크온 수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분이 실제로 이 카이스트의 연구원이신데 하반신 마비를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제품들은요, 보시면 이 옷을 착용을 하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걸을 수가 없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로봇을 이 엉덩이 뒤쪽에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건 혼자가 입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신 분이 혼자 일어나서 이 무거운 로봇을 뒤에다 두고 이렇게 뭐 착용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착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이렇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로봇이 지탱을 해줬는데 일단은 누군가 이걸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았던 최근에 나온 이 F1 이 워크온 수트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이 스스로도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입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이분은 지금 다리를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팔로 들어서 다리를 이렇게 드셔야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휠체어를 타신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밀착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소리를 좀 나오게 해볼까요? 로봇이 스스로 이렇게 사용자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네, 이렇게 밀착이 되죠. 그러면 이제 휠체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운 감은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지팡이까지 지금 버려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이 정도의 지금 기능으로 최신 워크온 수트가 F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방금 보신 이 워크온 수트가 공개가 됐었던 날짜가 보시면 9월 12일이었습니다. 작년 9월 12일에 이 워크온 수트가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것을 우리가 이따가 차트도 볼 겁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한번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동영상의 날짜가 작년 10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차트를 보시면 이날도 상당히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 수트 F1이 이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사이베슬론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로봇 대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2020년도에 엔젤 로보틱스가 금메달을 한번 땄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열린 2024년 사이베슬론 요 대회에서도 이분이 직접 아까 시연했던 것처럼 선수로 참여를 하셔서 2024년에도 금메달을 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연패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었죠. 자, 그 뉴스가 이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워크온 슈트 F1 세계대회 금메달을 땄다. 자, 아까 동영상에 보셨던 이분이죠. 김승환 연구원. 이분이 직접 연구에도 참여를 했지만 선수로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더 값진 의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소개를 하고 있죠. 핵심 부품 국산화 100% 달성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장성을 기대하고 기술력을 입증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했던 게 작년 10월 무렵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고요. 그 매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 비중이 엔젤 메디에서 82.68%가량 나온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처를 보시면요. 주요 매입처들을 보면요. 사출품은 라피아, 진공 주용품은 유리드 R&D, 기계 가공품은 융엔테크, 전자부품은 누비콤이라는 곳에서 매입을 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만한 모터 업체 뭐 SPG나 하이젠 RNM, 뭐 SBB테크 혹시 이런 데서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80% 이상을 내재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어찌됐든 자체적인 기술로 대부분의 부품을 내재화했다라는 건 엔젤 로보틱스 그 기업만을 봤을 때는 유리한 거죠.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엔젤로보틱스의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는 게 엔젤메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대부분 판매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해외 판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이 아무래도 국내 시장보다는 시장의 캐파가 좀 크겠죠. 이게 로봇이긴 하지만 의료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인증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 이 인증을 모두 완료를 한 뒤에 상용화를 할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분기보고서 제출을 현재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 C인증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싱가포르, 홍콩, 인공,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을 해서 의료기기 인증 획득 후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단 해외 인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기대감들이 생기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져가고 있는 매출 캐파가 조금 더 점프업할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2026년까지는 미국 FDA 인증을 완료한 후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여기 보시면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집중 육성 방안이라는 이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 구분을 보시면요. 돌봄 영역 그리고 웨어러블 영역.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 영역이 이 웨어러블 영역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 영역, 물류 영역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돌봄과 웨어러블 영역은요. 정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50%, 지자체가 50%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시장은 공공주도 형태로 정부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 분야에 있어서도 시장이 열려 있긴 하지만 일단 공공주도로 처음에 이 미개척 분야를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엔젤로보틱스 같이 이렇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선정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이긴 한데 현재 가장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엔젤로보틱스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웨어러블 시장 내에서는 엔젤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웨어러블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웨어러블 로봇의 주요 활동 분야인 재활 로봇의 적정 의료보험 수가 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 의료보험 수가 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 재활 치료를 받고 싶으신데 이 로봇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의료보험 수가 산정을 통해서 환자도 부담이 덜 뿐더러 웨어러블 로봇 이 제조업체들도 이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물론 제한적인 영역에서 수가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계속 앞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2022년 2월 보건복지부는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보행 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공시했다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보행치료 보험 수가 청구 건수입니다. 보험 수가 청구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로봇 매출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이 웨어러블 시장 규모를 한번 통계를 통해서 봤는데 2023년은 42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2030년이 되면 4,97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규모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대략 한 500억 규모고 앞으로 5년 뒤에는 대략 한 5천억 규모로 국내 시장을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엔젤로보틱스가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100% 독점한다라고 하면 5천억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걸 텐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경쟁사가 어디가 있으며 점유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코스모 로보틱스와 FRT 로보틱스 그리고 헥사 휴먼케어 뭐 요 정도가 나옵니다. 위로보틱스도 최근에는 경쟁사로 이렇게 나오는데 과거에 보시면요. 2020년도에는 엔젤로보틱스가 시장 점유율이 12%밖에 안 됐고 가장 많은 매출 점유율이 코스모 로보틱스와 FRT 로보틱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점유율을
엔젤 로보틱스가 56%까지 가져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엔젤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좀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었던 코스모 로보틱스와 FRT 로보틱스의 점유율을 대부분 엔젤이 다 가져왔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 내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사이베슬론 대회를 통해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땄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엔젤 로보틱스가 그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종합을 해볼 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2030년에 국내 웨어러블 시장이 아까 4,90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대략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가 아까 2023년 기준으로 점유율 56%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가 50% 정도 점유율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거 대략 얼마입니까? 2,50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가 이 점유율을 이 시장 규모 내에서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쉽게 계산했을 때 2,5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5년 뒤에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매출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성장이죠. 너무 투박하고 간단하게 예상한 거긴 하지만 앞으로 물론 다양한 경쟁사가 나오고 엔젤 로보틱스도 뭐 어떤 불확실성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략적인 시장 캐파는 이 정도 시장을 바라보고 국내 시장을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해외 시장도 진출한다라고 했죠. 여기에 매출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매출 성장을 봤을 때는 답이 없죠. 하지만 수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공공주도형으로 당분간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향후 5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는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구성품 내재화한 것들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모터 드라이버 내재화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감속기조차 내재화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감속기가 뭐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고 범용성이 있는 감속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모닉 드라이브 정도의 수준의 감속기는 아마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뭐 고정밀 감속기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정도를 내재한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모터가 좀 내재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만 내재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내재화가 어렵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전에 알아봤었던 하이젠 RNM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주가적인 밸류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엔젤 로보틱스의 재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는 아까 매출 제가 얼핏 말씀드렸죠. 50억 정도 나온다. 매출액은 2021년부터 꾸준히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1, 2, 3분기 넘어왔을 때는 보면 분기별로 한 10억 정도 이렇게 달성하는 걸 봤을 때 작년 4분기도 10억 정도 달성했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 비슷한 매출이거나 소폭 떨어지거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큰 폭의 매출 성장은 아마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1, 2,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좀 보여지고요. 지금까지의 매출 실적을 봤을 때는 당분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시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 재무 건전성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상장 이후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요. 현금성 자산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당좌 비율을 봤을 때도 상장 이후에 당좌 비율이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보율도 뭐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면을 봤을 때는 사업의 운영 지속성에 있어서 단기적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 그리고 보험 수가 적용이 얼마나 보험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해외 매출처가 다각화되고 이 웨어러블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5년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엔젤 로보틱스의 사업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의 뭐 단기간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2030년까지는 이게 연평균 한 40%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5년 안에 얼마만큼의 이 매출의 급격한 성장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출의 성장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 웨어러블 시장이 얼마만큼 주목을 받고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이 시장을 얼마만큼 활로를 좀 열어줄 것인지, 이게 가장 큰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 5년까지 바라봤을 때 장기적인 이슈 안에서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우리나라 5천억 시장 규모에서 이 점유율 싸움에서 엔젤로보틱스가 50%의 점유율을 그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점유율을 계속 뺏기면서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 나갈 것인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빈도를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보호예수 현황인데요. 이 락업 해제되는 물량이 2025년 3월 26일 이후에 자,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죠.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7만 4,513주예요. 전체 주식 대비 15.83%이기 때문에 3월 26일쯤 되면 요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호예수 해제 이슈 때문에 이날 막 갑자기 주가가 막 폭락하고 이런 경우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참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3월 26일 두 달 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엔젤로보틱스는 우선주에 대한 전환 청구도 이미 다 행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3월 26일 이후에 나오는 이 락업 해제 물량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엔젤로보틱스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던 게 3월 26일이죠. 자, 이때가 상장을 했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최고점을 찍은 뒤로 계속 빠졌죠. 자, 코스닥 상장 이후에 지금 이러한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그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안에서는 우리가 뭐 근거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이 시점부터 한번 봅시다. 이 시점부터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박스를 가져가다가 갑자기 이때 박스를 이탈하면서 빠졌죠. 자, 이 날짜를 보시면 8월 5일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블랙 먼데이죠. 이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이렇게 빠졌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져갔었던 이 박스권을 블랙 먼데이 때 한번 이탈을 했었죠. 이탈한 뒤에 이전에 이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갇혀있는 이 하단의 박스를 계속 가져갔었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점으로 좀 넘어오면요, 지금 이 박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박스에 지금 갇혀있는 모습인데, 최근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었던 날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이날 9월 12일이죠. 9월 12일에 그나마 좀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고, 이날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날 왜 상한가가 갔다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9월 12일, 아까 워크온 수트 F1 그게 공개됐었던 날짜가 9월 12일이었고요. 동영상으로 공개됐었던 게 10월 25일이었는데 10월 24일 주가로 반응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가 많이 나왔었던 게 이날이죠. 자, 이날 보시면 10월 24일, 네, 10월 2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차트도 이날 장중 18.55%까지 장중 상승했었던, 윗꼬리를 달고 상승분들을 반납하긴 했지만 이날 아까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워크온 수트가 동영상, 우리가 살펴봤던 그 동영상이 나오기 바로 직전일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왔었던 이런 거래량과 주가 상승들은 엔젤로보틱스의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무렵, 자, 1월 2일, 3일 이 무렵에 많은 거래량과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많은 로봇 섹터들이 자, 이런 차트를 보였었죠. 자, 거기에 공통된 주제가 뭐였습니까? 일단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 지분 투자를 행사를 했죠. 자, 그 뉴스가 새해 첫 거래일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CES 기조연설 때 젠슨 황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공개를 하면서 많은 로봇 주식들이 급등했었던 흐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의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올랐고, 더군다나 LG 관련주 로봇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이슈로 엔젤로보틱스도 소폭 반등을 했었던 것 뿐이지, 개별적인 이슈는 이 앞전에 살펴봤던 이날 말고는 크게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죠. 사실 보핏은 2024년에 이미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다, 조만간 나올 거다라고 추측만 나올 뿐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표권을 출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나오죠. 최근 올해 로봇 사업의 첫 행보로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준비 움직임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아니면 이게 아예 뭐 딜레이가 될지 이거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상반기에 날 확률은 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근거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이 출원이 되었고, 자, 올해 초 첫 거래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가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집사 로봇 볼리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근거 없는 루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국내 상장된 웨어러블 관련주 누가 있습니까? 물론 이 보핏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감속기나 뭐 생산하는 관련주들이 뭐 엮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엔젤 로보틱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주가의 이 변동 가능성들을 봤을 때 보핏이 출시됐을 때 엔젤 로보틱스가 강한 좀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매물대가 여기 지금 65,000원대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매물대가 아마 요 시점, 자, 요 시점 무렵에 대부분 다 많이 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시점부터 좀 확대를 해보면 매물대가 지금 4만원대로 가장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6만원대 보유하신 분들보다는 여기 4만원 이하에서 35,000원 요 사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은 이제 물리어 계신 분들이 여기에 지금 많이 포진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만약에 어떤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5,000원에서 4만원대 여기가 1차적인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 내에 엔젤 로보틱스가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이 박스를 뚫어내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시적으로 이 4만원 내지는 35,000원 선에서 가장 강한 좀 저항을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좀 조정과 숨고르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막 급등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삼성 보핏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핏이 갖고 있는 확장성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로봇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엔젤 로보틱스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로봇 섹터를 여러분들이 아우른다라는 공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로봇 섹터에서 엔젤 로보틱스가 대장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하이젠 RNM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로보티즈 최근에 흐름이 좋죠. 조정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엔젤 로보틱스를 바라봤을 때는 얘가 대장주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님은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매도 추천의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젤 로보틱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남은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로봇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